안녕하세요. 배갑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 녹화하게 됐습니다. 예. 좀 최근 좀 그 본업이 좀 바빠서 영상을 한 일 주일 정도 올리질 못했는데, 뭐 사실 지난 방송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내용에서 크게 지금 벗어나진 않습니다. 벗어나진 않고, 지난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입니다.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고요. 지난 방송이 이제 지난번에 녹화해서 올렸던 방송이 9월 27일, 요 이제 윗꼬리 길게 단 음봉 캔들이죠. 여기서 이제 고점 근처에서 예, 위로 상방으로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20K 중반대부터는 익절들 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이제 눌렸었죠. 바로 눌렸었고, 지금 모습은 요 가장 아래쪽 지지 영역, 그리고 이제 중간 요 네모 박스, 요 사이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박스권 무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무빙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만 요 노란색 추세선, 노란색 추세선은 음 가장 최고점 69K, 여기, 그리고 48K 여기를 이은 가장 큰 지금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번 넘겼기 때문에, 요게 이제 넘어갔을 시에 뭐 추세 전환된 거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냐, 고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서 이제 고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 모멘텀이 많이 죽어서, 뭐 S&P 차트가 올해 최근에 하락해서 올해의 저점을 깨는 동안, 요 저점을 여기서 지금 깨버렸죠. 음. 올해 올해 저점, 여기 6월의 저점 여기를 이번에 깨버렸는데, 비트코인은 이번에 지켜줬습니다. 여기를 17.5K를 지켜줬고, 그만큼 지금 하락 모멘텀이 비트코인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이게 최장기 차트에서 지금 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깨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태초부터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고 연장으로 한 파동 더 올라가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쉽게 깨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현재 저점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요 노란색 추세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냐? 고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이라고 하면 그 다우 이론에서 얘기하는 하락 추세, 상승 추세, 그런 어떤 추세 분석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상승 추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승 추세라고 함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그런 이제 모양을 그릴 때, 그때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죠. 하이어 로우, 저점을 높인다. 그리고 하이어 하이, 고점을 높인다. 그리고 하락 추세는 반대고요. 저점과 고점을 낮출 때 하락 추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가 있더라도 상승 추세에서 요 상승 추세선, 하단 상승 추세선을 깨더라도, 깼다고 해서 추세 전환이 된 거냐. 요 이제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거냐. 그건 아니고, 추세를 이탈하더라도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 요 채널의 기울기만 좀 낮춰주고,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채널의 기울기만 변경되고 상승 추세는 유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 로우어 로우 한번 나와 줘야죠.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저점을 낮춰주는 게 한번 나와 줘야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뭐 이제 요거를 이제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고, 여기 요렇게 하이어 하이, 고점을 한번 높여주는 고런 모양이 나와 줘야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 라고 한다면은, 먼저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그려 놓으면은, 하락 추세선은 여기를 이제 상방으로 이탈을 했지만, 보시면은 큰 그림에서 지금 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요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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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예. 음. 자, 이런 움직임 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고점을 계속 낮춰주고 있고, 고점을 계속 낮춰주고 있고, 저점도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이탈을 했지만 사실상
고점을 높여주는 게 나와주려면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25K 초반대인데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고 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확대를 해서 자 여기 이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요렇게 그린 내에서도 여기서도 고점을 아직 낮춰주고 있고 저점도 아직 낮추고 있다. 그래서 추세선을 깼다고 하더라도 요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요 추세, 이 추세가 꺾였다라는 게 확인되려면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된다. 여기는 이제 22.8K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25K보단 낮지만 요 추세가 상방으로 꺾였다. 여기부터 이제 내려온 추세죠. 이게 꺾였다라는 게 확인되려면 여기를 넘겨줘야 된다. 22.9K, 8K 여기를 넘겨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 그 음, 물론 이제 가장 추세선 중에 가장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줬지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 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뭐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기다려야 되느냐? 무조건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이제 뭐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거 아니다.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현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부분은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겨우 요 정도거든요. 여기서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이제 높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식의 이제 상승 추세는 요런 추세는 사실 여기부터 음, 여기부터 사실 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 반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런 식의 요런 작은 상승 추세들은 뭐 무수히 많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추세이기 때문에 예. 요것만 가지고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전략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가장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 이제 가장 위쪽 주황색 요 수평 라인이죠. 25.2K 여기를 이제 돌파했을 때 돌파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될 거고요. 그거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22.5K 에서 22.8K 요 네모 박스 상단 네모 박스죠. 요걸 돌파하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은 그다음 이제 저항 영역인 그보다 먼저 있는 저항 영역인 20.5에서 20.8K 요 네모 박스 영역 여기를 이제 뭐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추세선을 이제 돌파가 확인이 됐으니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요 자리를 어 음. 요 자리를 이제 손절로 잡겠다.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돌파를 가장 확인하고 매수할수록 확률은 높아집니다. 리스크는 어 작아지지만 그렇지만 그럴수록 손익비는 안 좋아지겠죠. 손익비는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확률은 좀 더 낮겠죠. 확인된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확인됐다라는 근거가 가장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확률은 작겠지만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손익비를 더 중시하는 매매를 할 거냐, 리스크 관리를 더 중시하는 매매를 할 거냐, 승률 위주의 매매를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각자의 어떤 본인의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S&P 차트에서 음, S&P 차트에서 지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요런 식으로 파란색 W파가 다 나왔고 X파 접속파 반등하고 Y파 진행할 거냐. 요런 식의 시나리오. 그리고 요런 식으로 W파 내려왔고 X파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 X파가 A, B, C 혹은 뭐 WXY일 수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한번 C파 반등을 한번 주고 내려갈 거냐. 어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겠는데 그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이 시나리오하고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보진 않고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국에는 이거냐. 이거 이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최근의 반등이 여기부터 내려온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겠죠. 비율상으로 보더라도 여기 4,100 포인트,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에 대한 0.38이 되돌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에 대한 반등이다. 반등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게 확인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게 확인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거는 이제 요 하늘색 추세선, 요게 돌파가 돼야 됩니다. 요게 돌파가 되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파동이 끝났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요 노란색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 4,100부터 여기부터 내려온 파동이 끝났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에 대한 반등인지 아니면 요 전체 요 내려온 거에 대한 반등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 하늘색 추세선이 돌파가 돼 줘야 요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조정 반등이 여기부터 내려온 거에 대한 조정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재차 내려갈 수도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하늘색 추세선을 돌파를 해 줘야, S&P 차트가 요걸 돌파를 해 줘야 비트코인도 어떤 요건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중간 네모 박스 20.5에서 20.8K 구간,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고, 그리고 뭐 22.5에서 22.8K 구간, 여기도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점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하락 모멘텀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하락 모멘텀이 많이 죽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마쳤다. 준비를 해 놨다. 그렇지만 추세가 지금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다. 요 고점도 아직 넘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상승 추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여기 저점부터의 어 짧은 구간, 요 며칠 안 되죠. 요 구간 동안만 이제 상승 추세인 거고, 요런 이제 작은 상승 추세는 아직 뭐 하락에 대한 되돌림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요 노란색 추세선을 이제 깼지만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은 여기를 깼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 받고, 그리고 여기 뭐 18.2K 여기가 깨지면은 뭐 손절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것도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어 전략이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어떤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한 거 말고는 고점을 높여주는, 적어도 여기 22.5K에서 22.8K,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요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나고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그게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25K 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각자 어느 정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포인트들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은 손절 라인을 반드시 설정하시고, 그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게 음 이제 찐 바닥이 나와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락장 속에 있고, 하락에 대한 어떤 베어 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시각들이 어떤 뭐 월가에서나 또 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시각들이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을 좀 멈춘다든가 둔화시킨다든가, 그럴 거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베어 마켓 랠리로 보는 시각들이 월가에서나 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그런 시각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 분위기는 S&P 500 같은 미국 증시 차트가 어느 정도 적당히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을 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식의 이제 반등을 주고 내려갈 때, 반등을 주고 내려갈 때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좀 더 큰 폭으로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렇지만 이거는
찐반등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글로벌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 일 수도 있는, 가장 이제 운이 좋다면은 뭐 이제 여기 69K부터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 반등 이라고 한다면은 뭐 28K 때까지도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윙 매매자라면은 뭐 아주 길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아직까지 타점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 기간을 두고 뭐 며칠이나 혹은 뭐 몇 주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매매를 할 수 있 하는 분들은 좀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서, 이제 당분간은 18K, 18.2K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요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수 관점에서 보는데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공격적으로 이제 미리부터 좀 매수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주요 저항 영역들을 좀 더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확인 매수로 갈 것이냐. 고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선택에 달리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라는 거는 전부 이제 베팅이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확률과 손익비가 좋은 자리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예 매매를 하고 틀리면 뭐 손절하고 맞으면 뭐 익절하고 그렇게 하는 매매인 거고요. 음.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방송 녹화를 했는데 더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